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처방전. 자, 오늘의 건강 주제 장상피 화생 위염입니다. 이 시간에는 쓰리고 불편했던 속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줄 소화기내과 전문의 신경황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화기내과 전문의 신경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큰 주제는 바로 위염입니다. 위염은 사실 맵고 짠 음식 좋아하는 이 한국인 분들이라면 평생 동안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질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염에도 꽤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염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간단하게 급성 위염, 그다음에 만성 위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인 이 장상피 화생 위염, 사실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만성 위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성 위염은 크게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성 위염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내시경을 해보면 하얗게 보이는 좀 성질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위세포가 네.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제 할 일을 못하게 돼서 그게 좀 비쳐 보여서 혈관이 보이다 보니까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상피 화생이 있는데요. 장상피 화생은 환자분들이 처음에 내시경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 사진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마치 그 산맥같이 생겼거든요. 놀라시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처음에 놀라십니다. 그렇다면 이 장상피 화생 위염 환자의 경우에 보통 이렇게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위염이라고 하면 되게 속쓰리거나 소화불량이 있다던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하지만 네. 안타깝게도 장상피 화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 자각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주제처럼 그 위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염이 이게 위암으로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일단 저희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성 위염이 네. 이제 위암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위축성 위염이 이제 장상피 화생 이게 되고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위가 해야 되는 할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위산을 분비해서 우리 몸에서 위암을 예방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런 걸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위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상피 화생이 위암으로 발전하기까지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걸까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가 있게 되면 위암이 생길 그 위험도가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주로 50에서 60대 정도 가면 저희가 많게는 한 20에서 30% 정도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상피 화생이 있다고 그래서 네. 무조건 위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 여기 이제 고위험도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 악화될 수 있는 인자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헬리코박터가 있습니다. 헬리코바일러리 박터 이 균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위험도가 보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아빠가 건강검진에서 장상피 화생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 무척 놀랐습니다. 네네. 이번 기회에 가족 모두가 건강검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위내시경 받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장상피 화생 꼭 내시경 검사만으로 가능한 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장상피 화생 꼭 위내시경 검사로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장상피 화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울퉁불퉁한 게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위내시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해서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이제 의사가 직접 하면서 위가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그리고 이게 국소적으로 여기만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쫙 펴져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약간 의심이 될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보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시경은 반드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제 많이 보면 그 추후에 임신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입덧을 한다던가 소화불량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임신에 의해서 소화기 증상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혼 전에 네. 위내시경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발견돼서 재균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직장 동료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으면 장상피 화생에 잘 걸릴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장상피 화생과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궁금해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면 네. 그 만성 위염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주의할 점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서 많이 들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장상피 화생은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절대 좋아질 수 없다. 그 정도예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환자분들도 많이 걱정하시고요. 근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 특히나 이 헬리코박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치료할 경우엔 이 점막 상피 세포가 많이 네. 회복이 돼서 많이 호전된다라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장상피 화생 위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검진으로 해서 40대 이상이면 매 2년마다 저희가 이제 검진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상피 화생이나 위축성 위염이나 이런 그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 의료진에서는 1년 정도로 좀 짧게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받으시는 게.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조기 위암을 발견함으로써 수술 전혀 없이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들이 그 치료적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식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험이 있으면 좀 싱겁게 먹어라 이런 말 자주 듣곤 하는데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이 도움이 될까요? 요즘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식단이 네. 탄 음식을 좀 적게 먹어라 라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들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짠 음식인데요. 이 염분이 이제 결국 짠 음식의 원인인데 특히 헬리코박터 관련해서 염분이 있게 되면 헬리코박터의 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짠 음식을 주의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인의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찌개나 그다음에 이제 국물이 남이 된 국이나 네. 이런 데 있는 국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면 선생님 저는 이제 그 찌개나 이런 거 먹을 때 네. 물을 좀 더 많이 먹고 네. 그다음에 그 국물을 다 마신다고 해서 굉장히 그 좋은 얼굴로 오시는데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염분 자체가 네. 전체 양은 똑같이 다 드신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종의 좀 오해를 좀 이렇게 좀 잘못된 건강 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짠 음식을 줄이되 염분 양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싱겁게 드시고 너무 많은 국물 섭취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에는 특히나 이 양배추가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추천할 만한 그런 식품, 식재료가 있을까요? 양배추가 아주 예전에는 도움이 됐던 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보다 더 전문적인 의약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양배추에 너무 의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는 저지방식이가 좀 도움이 됩니다. 저지방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십이지장 밑에 있는 거기서 이제 담즙이라고 하는 네.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산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분비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위로 올라와서 역류를 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면 위험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고지방보다는 지방이 좀 다소 적게 들어가 있는 저지방 음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장상피 화생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만성 위염인 장상피 화생은
그냥 노화의 한 과정인 주름살이 생긴다 보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관리를 잘하신 분들 보시면 피부가 아주 매끈하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그 장상피 화생을 갖고 있지만 이게 반드시 무조건 위암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장상피 화생이 나오게 되는 걸 계기로 해서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